안녕하세요. 이제 50페이지 펴시죠. 여기 50페이지. 지금 7월 달에 시작해도 1차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들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민법은 개념법학이라는 얘기는 낱말 뜻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 능력이 나와.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밑줄만 긋지 말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이제 오늘부터는 물권법을 들어가는데 여기 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리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시험 범위이다 보니 총칙에서는 여기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이고 제2편 물권편에서는 여기 질권 여러분들 질권은 전당포에다가 금부치 맡기고 돈 빌려 썼는데 채권자가 금부치에 대한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 안경 맡기고 돈 빌려 쓴 적 있으시나? 안경? 혹시 우리 과거에 뭐라도 금부치 같은 거, 뭐 동상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려 쓴 적이 있어? 혹시나 시계 맡기고 그런 적 있어? 술 먹을 때 우리 술 이런 거 그런 적 있어 혹시? 아 그래. 그걸 질권이라고 한다 하시면 술집 주인이 시계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를 무슨 권이라고 그래? 질권은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렇게 물권편에서. 그다음에 채권편에서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따라선다. 계약 지키시오. 지금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 있지? 다시 약정 지키시오. 처음 온 사람들만 따라서 해. 돈 조금 낸 사람들. 다시 약정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야. 채권. 그러면 계약에 의한 채권은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해야지. 그런데 물권은 자기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물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책을 허락 없이 만지면 그대로 있어야 돼. 싸대기 한 대 올려야 돼. 건들지 마시고 하잖아. 이게 물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기의 물건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침해 제거를 청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은 이렇게 돼 있고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물권 총칙에서는 여기 물권 총칙 여기서는 이런 물권의 8개의 물권의 종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배우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읽어본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물권 변동과 등기 요부, 등기 청구권,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등기의 요건, 중간 생략 등기, 본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혼동 이 중에서 5문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와.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뭐냐면 교재 봐. 50페이지. 50페이지에 잘 기억해.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야. 물권은 법으로 정해졌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2번 봐. 물권의 종류. 그 박스에 물권의 종류에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은 자 읽어본다.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저 여기 있잖아. 여기 박스에 물권. 그다음에 2번 오른쪽에 관습법.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종류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 분양관,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고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에는 외워본다. 광업권, 보호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등기 담보권. 그럼 바로 밑에 박스 밑에 1번 보면 공원권, 온천권, 공원권, 경작권, 담보권, 사도통행권, 조망권 이런 거 쓰여 있잖아요. 이런 거 물권이 아니야 이렇게. 일단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 나오면 일단 자 한번 외워본다. 관습법상 물권과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만 외워봐. 다가리 분양지, 광업가 시작. 그렇게 외워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자 113페이지 문제집을 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요약지 옆에다 탁 놓고 문제집 덮지 마시고 딱 오른쪽에 펴. 113페이지에 문제 적중 예상 문제. 거기 보면 03번에다가 이렇게 네모쳐 이렇게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03번 오른쪽 페이지를 잘 봐. 113페이지 3번 보면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나오지? 몇 번이 정답이야? 여기 봐 여기 다시 점소, 지지전, 유질정, 유치권 여기 있잖아.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잖아. 등기된 임차권 없지. 조용해. 웅얼충얼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요건 다 이해 가니까 일단 거기에 양도담보권 다 같이 분양지, 아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있었잖아. 분양관. 자, 문제 4번 봐.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광업권, 온천권, 동산 양도담보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몇 번? 2번이잖아. 온천권. 아까 온천권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일단 물권의 종류 외워놔야 돼. 안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돼.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의 종류 외워놔야 돼.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 책을 빼앗아 간다면 가만히 인정해 줘야 돼. 내놓으셔 해야 돼. 그것이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 약해서 물청. 그럼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전체를 아울러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3문제 이상이 나와. 3문제 이상이. 그래서 52페이지를 봐. 52페이지 요약집 하면 요약집 문제집 보면 문제 보고 요약집 보시면 거기에 20절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 나와요. 거기다가 별표 5개 하시고 여기는 이 부분을 마스터하면 물권법 반이 해결이 되고 이 부분을 마스터 못하면 계속 헤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서 이거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보면 돼. 물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물권자가 청구한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언제 행사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 시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 침해 시.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를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생각해.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하는 토지를 누군가에게 강제로 뺏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강제로 뺏기면 가만히 있어야 돼. 내놓으셔 해야 돼.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2번을 봐. 밑으로 내려와. 큰 번호만 봐.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자 읽어본다.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오른쪽 3번을 봐. 빨리 큰 번호. 물권 큰 번호 봐야 돼. 동생 양가로 3번을 보라고 책을. 아니. 딱 보면 이렇게 글씨를 볼 때 양가로 1번 있지? 양가로 2번 있잖아. 몇 번을 봐야 돼? 양가로 3번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책을 볼 때
자, 여기 본다. 물권적 방해 예방.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읽어본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 다음에 자, 여기 본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야,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몇 개 있어? 세 개. 몇 개 있어? 세 개. 자, 이거요. 반제예. 그래서 토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뺏겼다면 내놓으셔 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여행 갔다 왔더니 무단으로 벽돌 같은 걸 쌓아놨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무단으로 쌓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 제거해 가시고 해야지. 그걸 뭐라고 불러?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밑에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왔을 때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해 주실 수 있겠지? 그게 방해 예방. 아요 반제예. 그럼 물권의 종류는 크게 우리 민법에서 물권의 종류는 어떤 물건을 자, 이 토지를 자, 여기 봐. 우리는 이 토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토지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토지를 빌려 쓴 물권,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 사용 가치를 빌려 쓴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환 가치를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 얻는 기능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 교환 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담보 물권. 그래서 용익 물권에는 자여보다 지지전, 유질적. 그래서 이것을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유권부터 이 저당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여본다 점유권, 공권. 공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저당권은 본권이지. 이게 지금 본권하고 나눠놨잖아 이렇게 본권. 그리고 이 본권 중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본권 중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권리를 점유할 권리라고 그래. 그럼 저당권은 본권이지. 지금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 저당권은 점유 자체를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본권이지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할 권리는 없다. 여기 지역권 본권이 아니야. 본권이지. 점유해 안 해? 안 하면 점유할 권리는 없다. 자, 여기 봐. 이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지상권자가 인정해주면 지상권은 점유를 하잖아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았지. 그러면 점유하면서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그런 권리를 다 같이 점유할 권리라고 한다 이거야. 유치권은 본권이지. 소유자의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은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 있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너는 네가 점유해도 괜찮다 인정받은 것이야. 이해했나? 그래서 물권은 크게 다 같이 점유권, 본권. 그러면 이 토지를 지상권, 이 토지를 빌렸으면 지상권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지상권자가 건물 저 소유하려고 하는데 지상권자가 토지를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A가 이 지상권자를 몰아내고 토지를 점거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물권에 기해서 A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지 그것이 본권에 기한 물청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여기에 무단 점유자도 있을 수 있지. 무단 점유자는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단 점유자라고 그래. 토지 소유자가 1번이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야, 갑. 근데 을이 갑의 아들인데 갑의 아들,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그리고 소유자을 이렇게 해. 그러면 등기부상의 명인이 소유자인 것 같이 보이잖아. 진짜 소유자는 갑이지. 근데 3번 을이 자기 토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교화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 팔고 등기까지 해주면서 점유를 넘겨줘. 지금 병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요, 받지 않은 자요. 진짜 소유자는 갑이잖아. 동의해? 이 을은 서류를 위조했잖아요. 그러면 병의 점유는 소유자로부터 허락 받았어, 받지 않았어? 악의의 무단 점유자지. 무단 점유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이 병은 이 토지가 자기 것인 줄 알았잖아. 점유할 권리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금 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A가 무단 점유자를 몰아내고 A가 점유하고 있으면 무단 점유자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토지 내놓으셔 해야 돼. 그것도 점유자잖아,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도 점유권 있어 없어? 그래서 점유가 방해당하면 점유권에 의해서도 반제에 있다 그 말이야. 그거 하려고 그래. 자, 여보다 점유자도 반제에 있다. 점유자도 뭐가 있어? 그래서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청을 다 전물청, 전보청,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도 그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그러면 점유자에게도 반환 제거 예방이 있어. 이해 갔나?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본권이잖아, 본권.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청 반제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본권의 대장이 소유자지. 그래서 소유권 편에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두어서 소유권 편에 자 여러분다 반환 제거 예방. 그러면 지상권도 소유권자로부터 빌려 썼잖아. 그래서 지상권자도 반환 제거 예방이 있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지. 반환은 없다고. 제거 예방만 있고. 전세권은 점유하지. 그래서 전세권은 본권이 아니야. 본권에 그냥 물정 다 있다는 거야. 저당권,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 없지만 점유권에 기해서는 다 있어요. 이렇게 점유권에 기해서는. 저당권은 은행 점유하지 않지. 그러므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고 다만 본권에 기한 제거 예방은 있다. 이것이 물권력 청구권의 종류다 하시면 돼. 일단 요걸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그러면 이 물청은 자 여기 또 다시 오면 본권은 소유권이 대장이고 소유권 편에 반환 제거 예방을 두었고 그다음 밑에 제한물권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물청에 관한 규정을 애호본다 준용한다. 자, 저당권은 반환 청구 있어 없어? 없지. 점유 안 하니까. 제거 예방은 있잖아. 이렇게. 제거 예방은 있어 없어? 있어.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청 있어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없어. 유치권에 기해서는 없어. 이렇게. 질권은 놔두고 보지 말고. 저당권은 세 가지 다 있어 없어요? 전세권 다 있지. 지역권은 반청은 있어 없어요? 없지. 점유 안 하니까. 제거 예방은 있잖아. 저당권은 점유 안 하지. 저당권에 기한 본권에 기한 반청은 없다. 제거 예방은 있다.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이것이 물청의 유무다 그 말이야. 자, 다음 중 여기 봐.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청을 가지는 자는 유치권자 있었어 없었어? 3초도 안 가냐? 3초? 이거 아니 아까 3초도 안 가 글쎄? 유치권 지금 눈에 안 보냐? 유치권 있어 없어? 그런다고 치자고. 어디 봐. 가등기 담보권 있어 없어? 가등기 담보권도 일단 물권적 청구 있잖아. 제거 예방만 있지. 본권에 기한 물청 가지는 자, 유치권자는 없지.
대항명의 신탁자는 물권자 아니잖아. 여기서 봤던 거. 무허가 건물 양수인 물권자 아니지. 부동산 점유 취득쇼 완성 후 등기 허지 아니한 자 물권자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물권자는 누구밖에 없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정답이야. 이렇게. 이게 작년도 문제야. 이렇게. 일단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 자 54페이지를 봐. 54페이지 요약집. 요약집 54페이지 펴보면 지금 아까 내가 그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일단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그 내용이 54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 요거 올해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 이거 달달달 다 기억해야 돼. 여기 보면 저당권에다가 메모 쳐봐.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해 점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잖아. 본권편으로 가봐. 본권에 기한 물청 중에 반환 청구 있음 없음? 없음. X 되어 있지? 제거 예방은 있어 없어? 214조 준용 온다 써 있잖아. 214조. 유치권 봐.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 있나요? 있지? 본권에 기한 물청 있나요? 없잖아. XX 돼 있잖아.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이 없어. 자, 여기 내가 시계를 수선했어. 시계 수선. 이게 시계 수선한 사람이 갖는 권리가 유치권이야. 근데 시계를 수선했는데 이게 시계인데 요놈이 빼앗아간 거예요. 내가 점유 상실했지? 그럼 유치권 없어졌어. 나는. 유치권자는 죽으나 사나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이 없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청은 있을 수 없다. 이해했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 그러나 제거 예방은 있지. 이런 걸 잘 애워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넘겨서 52페이지 가서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 있잖아요. 이것의 성질을 공부할 거야. 그럼 일단 여기 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자 여러분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여기 비용 상환 청구는 물청의 종류에 아니야. 반제예만 물청이라니까. 즉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토지 한 필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갑이 이 토지를 소유자인데 이 토지를 A가 빼앗아갔어. 침탈. 그러니까 소유자는 토지를 뺏긴 거라고. 그럼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야, 토지 무거운 것을 누가 들고 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토지 그 무거운 것을 누구에게 뺏기냐고 그러면 안 돼. 그거 토지도 뺏길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토지 소유자가 뺏기면 갑은 A에게 가만히 있어야 돼. 내노쇼 해야 돼. 그게 반환 청구라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대하여 A가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등기.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등기 제거해야 돼. 그게 방해 제거라고. 자, 여러분,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누군가가 깊이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오면 건물이 흔들릴 염려 있잖아요. 그러면 팡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마다. 무슨 짓 하고 있어? 폭파시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그냥 덜컹덜컹한 게. 그러면 야, 폭탄 소리 좀 안 나게 공사 좀 해라 하겠어? 그게 방해 예방 청구권. 나요 반환 제거 예방. 먼저 그 세 가지를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에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손배청은 물청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물청은 반제예만 있는 거예요. 반제예만. 그럼 여기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을이 무단으로 축조했다고. 그러면 이 토지의 점유는 을에게 있거든. 점유권은. 그럼 첫째,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하시오 하겠어? 그렇지. 자, 이번에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던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나중에 반환해주고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봤더니 쓰레기가 10톤 묻혀 있어. 10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꼭 을 데려와서 쓰레기 제거해야 돼. 자기가 임의로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의뢰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못해. 의뢰 것이니까. 됐나? 이때 방해 제거의 대상은 제거의 목적어는 현재의 침해 원인이지 침해 결과가 아니다. 요거 외워야 돼. 그래서 이때 갑원을에게 건물 철거 시 할 수 있지만 갑원을에게 쓰레기를 묻어놓고 도망간 친구에게 쓰레기 제거 시 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해주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야 결과야? 현재 원인이지. 그리고 여기 잘 봐. 물청은 청구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개입시키는 것이야. 너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나의 물권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청구권은 반드시 특정인의 행위가 개입이 되어야 내용 실현을 할 수 있어. 여기는 쓰레기 제거 꼭 청구해야 돼. 자기가 해도 괜찮아. 여기는 의뢰 행위 개입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야 돼. 이것이 청구권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요 방해 제거 주의하시고 방해 예방을 청구하려거든 방해당할 염려가 있어야 돼. 염려. 그 염려스럽다 들었나? 그러면 방해당할 염려 정도는 이거 물어봐. 염려 정도는 이게 보니까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면 구를 파고 들어오면 건물이 이 20층짜리 빌딩이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 여러분들 반포에 저기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밑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하 60m를 파고 들어온대. 그럼 60m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면 건물 철거당할 염려 있어 없어? 없어. 그거 다 끝났어 이미. 공학적으로 40m 더 들어가서 20m까지 지하철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공학적으로 끝났다고. 그런데 그거 노선 바꿔달라고 난리잖아.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빤하잖아 그거. 이미 공학적으로 40m를 넘어가면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붕괴당할 염려가 없다는 공학적으로 이미 끝나서 외국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제 시행하고 있어. 근데 그걸 돌리라고 하잖아 지금. 돌려야 돼, 돌리지 말아야 돼.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누구요? 그 국회의원이 못하게 하잖아. 또 자기 표 떨어질까 봐서. 그럼 나라 돈은 몇십 조가 또 더 들어가잖아. 이렇게 옮기는데. 그러니까는 고속철도 놓아야 돼. 놓지 말아버려 아예. 그래서 강남에 핵폭탄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나 거기 살다 이사 왔거든. 근데 거기서 살던 이유도 집 사서 가도 못했어. 새 살다가 왔어. 새 살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자력이 없어서 속으로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제 북한에서 핵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 간다는 거 하나만 놓았으면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 자, 쓸데없는 얘기고 염려 정도는 잘 들어. 염려 정도는 자 여러분들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 객관적인 개연성. 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53페이지에 53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3번에 물권적 예방 청구권 나오지? 거기 읽어보면 양가로 3번에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방해 염려는 관념적인 가능성 네모쳐. 관념적인 가능성 네모치고 인정되지 않고 방해 예방의 소에 의해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네모쳐. 객관적인 개연성. 뭐 어디가 좀 따라오기라도 해야 될 텐데. 찾았지? 박순희 여사처럼 읽는데 따라오는데 3년 걸려서 저렇게 자꾸 그걸 같이 호흡 맞춰서 하는데 따라왔냐? 자, 문제 보자. 밑에 5번 봐. 밑에 문제 5번.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해 염려는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런 것들 나오면 틀렸다 해야 돼. 문제 2번 봐. 문제 2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아까 제거 나왔지. 제거의 목적어는 결과여 원인이야. 그러니까 틀렸잖아. 원인이지 원인 동그라미 쳐. 2번에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동그라미 쳐. 결과. 그러면 방해 제거의 목적어는 원인이요 결과요. 틀렸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우리 기출문제니까. 알아들었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알아들었어? 아까 쓰레기 제거는 당신이 혼자 가서 삽질을 해도 되잖아. 따라와서 지금 그것을 그래. 그래서 그냥 올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가 보러 왔으니까 그렇게 해 그냥. 그래서 민법은 개념법학이라서 봐라. 나는 너도 사랑하거나 또는 그 남자도 사랑한다 그러잖아. 이 러브의 대상이 하나요, 두 개요? 하나요. 너 아니면 너니까. 만약에 you and him 그러면 두 개야 이거. 그냥? 그래서 제거의 대상은 두 개요, 하나요. 그래, 결과 하나야지. 원인 및 결과 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거 원인 및 하면 틀려 이렇게. 원인 및 결과 하면 틀리고 원인 또는 결과 이렇게 해도 틀리고 하나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대상이 뭐냐 따지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라고. 하지만 제거, 원인, 결과. 알아들었나?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그것이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제거하라 할 수 있다. 쓰레기 묻어놓고 도망가.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할 때 연장. 쓰레기 묻어놓고 도망가서 그럼 잡아다가 쓰레기 파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쓰레기 제거하고 가버린 건 끝난 거예요. 이게 침해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끝났어. 거기는. 이해가. 그래서 그 침해 제거는 내가 하고 그리고 묻어놓고 도망간 사람은 잡아다가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 그 사람 못 잡으면 어떡해? 끝났어.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하지. 그래서 임대 빌려준 사람이 다 온통 박 쓰는 거지.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는 여기 방해 제거해서 여기 잘 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 지금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그러면 여기서 또 야, 남의 땅에다가 지 땅인 줄 알고 건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갑의 허락 없이 을이 건물 지었다고. 그러면 갑은 가만히 있어야 돼. 건물 철거쇼 해야 돼. 그게 방해 제거야. 그런데 이때 을이 무단으로 지어서 병에게 임대해 주었대. 임대. 그리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등기 등을 갖춘 대항력을 갖췄어.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 병 아니야. 병 잡아다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병을 상대로 청구 소송, 병아 건물 철거라고 소 제기하면 여러분들 번지수 잘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해서 소 제기했더니 판사가 원고 있잖아. 너 이리 와. 너 돈이 많아서 막 소질 하냐 그래. 소질. 소송 제기하는 짓거리. 그러니까 갑이 소를 제기할 때는 을을 상대로 해야 맞잖아. 철거해야 될 상대방이 맞는 거니까 당사자 적격이 잘못되었으니 네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놈아. 즉 김일성이 데려다가 건물 철거하는 거와 같은 논리야. 그러면 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각하 소송 비용은 네가 부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을 상대로 철거라고 그래야 돼? 을을 상대로 해야 돼? 근데 병이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병은 아가시오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태거시오. 그리고 잘 봐. 건물 임차인에게는 철거시오 해야 돼? 태거시오 해야 돼? 여기 잘 보자. 토지 소유자는 무단 건물 신축자, 지금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철거시오 할 수 있고 퇴거시오 할 수. 퇴거는 안 돼. 자기 집이니까. 퇴거 청구하면 내 것인데 왜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건물 철거시오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철거라고 퇴거라고. 이해 갔나? 두 번째, 이 건물을 신축해서 병이 우리 병에게 매매했는데 이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어. 등기 없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건물을 산 사람은, 여러분들 건물을 사서 매매대금 준 사람은 지금 갑의 토지의 건물을 우리 샀는데 등기 안 했어. 지금 건물에. 그럼 이 을이 매수한 을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거든. 갑의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 없이도 철거할 수 있어. 우리 돈 다 주었기 때문에 처분권 있잖아.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하고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병이 건물을 철거 새집 지으려거든. 을의 동의 있어야 없어도 맞아? 그럼 갑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을이 등기 없이 살다가 병에게 팔아서 을이 도망가고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미등기 취득자에게 건물 철거시 할 수 있나요? 있어. 이거 잡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신축자나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보자. 자, 117페이지 문제집을 보셔. 117페이지에 13번에다 네모 쳐봐. 13번. 13번.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적당한 이해가 아니야. 좀 더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따가 문제 풀자고요. 자, 그러면 114페이지 문제 풀어보자 이제. 문제지 114페이지에. 자, 대표 유형을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지금 여기 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 없이 살고 있다가 을에게 팔아서 을이 등기하고 등기 없이, 이 사람을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고 그래.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밑줄 그으셔. 소유권의 기한 네모 쳐봐. 그럼 현재 이 사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등기 안 했지. 이 사람은 소유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지?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네모 쳐봐.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해. 소유권 없으니까. 2번. 소유권의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때에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맞아? 여러분들 여러분 임차인에게 건물 빌려주고 바로 내놓으라고 하면 돼, 안 돼?
그 얘기야. 지금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 밑줄 그으셔. 합의 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합의 해제해놓고 원상회복 고시 한다고.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청. 자, 합의 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4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자 밑줄 그으셔봐.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 메모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유효하게 수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갑의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잘 들어. 네가 네 이름으로 토지를 처분해도 좋다. 이게 허락을 준 거야. 여기 메모해. 뭐라고 써냐면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유효하게 수여. 여기다 밑줄 그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대리권 준 게 아니여. 자, 갑의 토지를 을에게 네가 네 이름으로 팔아도 좋다. 이게 처분권이라니까. 자, 메모해.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자의 이름으로 처분해도 소유자 이름으로 처분해도 된다는 자격을 수여해서 대리권 준 게 아니야. 그래서가 내 토지를 네 것인 것처럼 네가 팔아라 한 거에 처분권 준 거라니까. 갑이 을에게 네가 네 이름으로 팔아라, 내 이름으로 팔아라. 내 이름으로 팔아서 소유권 넘겨줘도 좋다. 이게 유효한 처분권 수여했다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을은 갑의 이름으로 매매해서 경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유효가 돼. 그런데 네가 네 이름으로 토지를 팔아도 좋다 처분권 주었어도 을이 이렇게 등기해주기 전에는 여전히 갑에게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물청 행사할 수 있다. 이 판례야 이게. 자, 읽어보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제3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해야지. 이 지문은 변리사 문제인데 아직까지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야 이게.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네가 내 토지를 내 이름으로 팔아서 등기해줘도 좋다. 네가 내 토지를 네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야. 네 이름으로 팔아라니까. 네 이름으로 팔아서 등기해줘도 좋다. 이것이 처분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을이 자기 이름으로 팔아서 등기해주면 소유권 취득하지. 근데 등기하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 그러므로 소물청 있다. 사실관계 별표 넣으시고 주의하셔. 그 다음에 5번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자도 소유자지, 지분권에 기하여 방해죄가 청구할 수는 있다. 아니 공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있다 그 얘기야. 공유자도 소유자이므로 물권적 청구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